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 화학과의 김자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공학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실은 제가 두 번째입니다. 몇 년 전에 호서대에서 화공학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꼭 개발해야 되는 수소 에너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수소를 저장하는 물질, 그리고 그 저장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공성 물질 내에 수소를 저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룰 화합물이 IR1과 8인데요. 먼저 이제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는 결정성 마이크로포러스 머터리얼인데요. 구성 성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 유닛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컫는데, 하나는 메탈이고요, 하나는 오르게닉 브리징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위 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사실 분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이 화합물이 이제 결정성 화합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숙하게 아마 지올라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닛셀이 계속 반복이 되고, 따라서 이제 그 모양을 이제 저희 구조물에 빗대면 골격에 가장 근접하게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 성질이 바로 이제 마프의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스탈린 솔리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프레임워크가 1차, 2차, 3차, 3디멘셔널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지올라이트랑 좀 다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지올라이트는 프레임워크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이 같은 경우는 모든 차지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자나 뉴트럴 또는 포지티브 차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올라이트도 현재 한 40여 가지 스트럭처럴 타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스트럭처럴 타입을 구성할 수 있고, 지올라이트에서는 보지 못한, 또는 마프는 지올라이트를 흉내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그런 스트럭처럴 타입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탈하고 리간드가 연결될 때 배율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메탈의 이제 산화 상태 또는 이제 리간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에 따라서 코디네이션 지오메트리가 바뀌게 되면 전체 프레임워크의 이제 구조가 약간 뒤틀리게 되고, 또한 그 브리징 오르게닉 리간드가 다양한 컨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프레임워크의 그런 동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프레임워크가 서로 상호 특별한 강한 화학적 결합 없이 서로 관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특징적인 구조 중에 구조적 성질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OF를 가지고서 이제 수소 저장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건 역사가 좀 짧습니다. 한 지금 3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짧지만 이미 그 기타 카본이라든지 또는 케미컬 파일이라든지 메탈 파일이라든지 기존에 여러 연구된 거에 결과를 참작해 가지고서 목표를 단번에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을 이제는 이제 이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점부터 말하자면은 이 흡착 메커니즘이 약한 반데발스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서 수소가 프레임워크의 표면에 이제
흡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흡착 엔탈피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고된 바에 하면 최고 8kJ/mol, 그러니까 2kcal/mo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저장량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는 이제 디메리스도 작용할 수 있지만 메커니즘 상으로 보면은 리버서블하게 이게 업테이크 릴리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흡착 엔탈피를 한 2~3배 정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은 이제 처음에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크리스탈린 솔리드이기 때문에 맥밀런 지올라이트처럼 그런 마이크로 포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이크로 포어를 이루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굳은 선물들을 우리가 빌딩 블럭을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가지고서 그 포어의 크기라든지 또는 펑셔널리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현재 생각하기에 지금 고압 수소 실린더 탱크가 이제 상당히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50바하고 700바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700바 같은 경우는 너무 압력이 높고요. 350바는 그러니까 수소를 컨센트레이션 시키기에는 압력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 저장 물질을 채워가지고서 이용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게 아마 유일한 길이 되겠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알겠는데 토요타 혼다에서 자동차에 탑재할 수소 저장 물질로서 하이브리드 탱크를 제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압 실린더에다가 메탈 하이드라이드를 넣고요. 메탈 하이드라이드는 이제 케미스 옵션으로 이제 수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열을 어떻게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령 이제 마프를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 부분 중에서 열 교환기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MAP 1과 8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메탈이고요. 이게 이제 올리엔 링크입니다. 테레프탈릭 엑시드라고 여러분 아마 친숙하실 텐데 저는 이제 BDC 그리고 나프탈렌 다이카옥실릭 엑시드를 NDC로 약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걸 리겐드하고 메탈 솔트를 아민 용액에다가 녹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지올라이트 하이드로스멀 반을 보내듯이 보내면은 결정성의 화합을 얻고 그것에 엑스리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징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그 클러스터 주위에 6방향으로 BDC가 연결이 돼서 이 클러스터를 계속 연결해 나가면은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이 다리를 이렇게 따로 떼어내면은 이런 나노 큐브 형태의 그런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옐로우 볼은 그 안에 있는 캐버티 사이즈를 여러분께 이제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리즈의 오르가닉 레겐드에서 반응 조건을 우리가 이제 하나를 건지게 되면 약간 변형시켜서 이러한 형태의 모든 것은 전부 이런 타입의 프레임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구조는 거의 같지만 대신에 이제 오르가닉 이 브릿징 레겐드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포어가 더 커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로마틱 링, 일렉트론 이제 클라우드가 좀 더 이 포어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차이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IRMAP 1은 원래 1999년에 이제 네이처에 발표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사람들한테는 좀 진부한 그런 물질일 수 있으나 이걸 택한 이유는 뭐냐면 수소 흡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고 흡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특성 간의 코릴레이션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스탠다드 물질이
어떠한 그런 단초를 제공해주면 그걸로부터 실마리를 끌어가고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더 깊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제 다 이제 스터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관심이 직결되는 게 이제 흡착이겠죠. 흡착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가스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흡착시키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화학, 퀀텀 메카닉스나 또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가지고서 흡착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뉴트론 스캐터링이나 또는 뉴트론 디프렉션 또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메커니즘 동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춰볼 때 IR마 베이스는 아직 별로 이렇게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에서도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끄집어내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를 이제 스터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게 흡착 사이트가 어딜까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수소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그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인일레스틱 뉴트론 스캐터링하고 뉴트론 디프렉션을 통해 가지고 저온에서 수소가 어디가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여기는 좀 더 명확하죠. 이 금속 클러스터 주인데 거기에 이제 수소가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1, 2, 3, 4, 5. 그런데 가장 흡착 엔탈피가 높은 자리는 바로 이 알파 포지션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금속 주위에 수소가 들러붙는데 메탈 하이드처럼 헤비 섭션이 아니고 피지 섭션으로 붙는다는 그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마프에 대해서 공통적인 게 있고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피지 섭션이니까 저온에서는 많이 들어가지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그 흡착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 커버처가 화합물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흡착량은 적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그 화합물에 따라 가지고서 흡착되는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가 그걸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엘로고를 여러분 기억 이제 하시겠죠. 바로 내 슬라이드죠. 그 포에 이제 프레셔가 낮을 경우에는 다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업 이제 금속 주위만 이제 수소가 들러붙는데 저온에서 압력을 높여가면 결국은 포를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IRMAP 1 같은 경우는 약 5%까지 채워지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약 7.5%까지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저온이기 때문에 이제 응용성 측면에서는 큰 메리트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창기에 그런 팩터, 코리레이션 팩터를 구하고자 여러 가지 마크를 합성하고 그것에 이제 저온에서의 수소 흡착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양은 그렇게 이제 높진 않지만 그 구조 타입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흡착되는 양상이 다른 걸 알 수 있었는데,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큐널이 뻥 뚫린 것들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케이지나 또는 이제 커버처를 가진 그런 포를 가진 것들은 처음에 잘 흡착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흡착력이 좀 이제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스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서피스 에리어 관계를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이 서피스 에리어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포 사이즈 또는 펑셔널리티 이런 거랑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서피스 에리어로 저희가 관련 지어 봤을 때 너무 커도 별로 안 좋고 작아도 안 좋고 적당하게 약 한 2000 스퀘어미터 퍼 그램 정도 서피스 에리어를 가지면은 저온에서는 적당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포 볼륨으로 보면 0.6 큐빅 센티미터 퍼 그램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는 그런 중간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온에서는 어떨 것이냐.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상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기술적인 문제인데 마프라는 사람들이 상온흡착 장치를 원래 이제 랩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른 분야에 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최근에 2005년, 6년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 그룹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화공과에 계신 분입니다. 화학공학교 랄프 양이라는 분이 마프를 가지고서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스프랑 코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이 마프 1, 아이알마 1이 20바에서 1웨이%의 수소를 흡착한다고 룸템에서 한다고 보고가 됐었고 나중에는 조금 줄여서 48기압 48 애트모스피어에서 1.6558%의 수소를 저장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로 이제 점점점 해봤더니 어디까지 갔냐면 약 0.4%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거의 이제 일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학생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저먼트 메소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합성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솔버스말 원팟 리액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다이렉트 믹싱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그건 이제 화공 쪽, 재료 쪽 분들이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섞은 다음에 어디티브를 넣어가지고 바로 단시간 내에 대량 합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드밴스 펑셔널 머티리얼의 바스프에서 이제 제출한 마더파이드 제가 다이렉트 믹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바스프에서 이제 파일럿 스케일로 킬로그램 단위로 합성을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실험실 스케일로 논문에 이제 표현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랄프 양 같은 분은 이 마프에다가 플래티늄, 액티베이트 카본을 섞어서 쓴 플래티늄을 그냥 메카니컬 믹싱을 통해 가지고서 수소 총량을 3배 증가시켰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왜냐면 제가 이 스필오버, 하이드로젠의 스필오버는 별로 이렇게 익숙치 않았는데 화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랄프 양이 화공 쪽에서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해본 것을 화학 쪽에 접목시킨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래서 아이알마 1 같은 경우 8인데 가령 이제 이 점선이 뭐냐면은 소량의 이제 플래티늄을 스필오버의 매개지로 집어넣었을 때 예상되는 흡착 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예상량보다 약 3배나 증가된 그런 값을 가졌고 그분은 이걸 스필오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기압에서 약 1.85%까지 그렇게 수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의 차이가 뭔가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는 카복실릭 엑시드에서 디프로티네이션을 열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폴리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트리에틸아민 베이스를 넣고 룸템에서 돌리면은 엑스트 베이스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보면은 이건 이제 여기서 따온 거지만 이게 원파 솔버스 말로 한 것하고 다이렉트 믹싱하고 파우더셀 패턴을 보면 같습니다. 이 전자인명 사진을 보면 이건 좀 구분이 안 가고 이건 파티클이 상당히 작고요. 이건 이제 모폴로지가 확연히 드러나죠. 어쨌든지 간에 저기 파우더셀 패턴은 같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온 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IR 패턴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드라이 샘플인데 이쪽에 OH 하이드록시 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거의 BDC 올리 링크에만 관계가 돼야 되고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픽이 나온 걸로 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원팟으로 만든 거랑 그 다음에 다이렉트 믹싱으로 만든 거랑 해서 흡착 실험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이건 좀 지연성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에리어를 보면은 다이렉트 믹싱이 약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저온에서의 수소 흡착량은 보면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팟 솔버스말이고 다이렉트 믹싱인데 서피스 에리어가 반 정도밖에 차지 이걸로만 비교를 하면 되지 않지만은 실은 수소 흡착량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상온 흡착 실험을 해봐도 보면은 이 커브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좀 빨리 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아이아로마 메이신데 이게 커지면은 사실 계산에 의하면은 서피스 에리어가 좀 더 한 50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걸 의하면은 서피스 에리어가 반밖에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수소 흡착량은 더 크다고 보고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거랑 다이렉트 믹싱으로 해봤더니 두 개가 너무 틀리고요. 그리고 서피스 에리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좀 혼동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 했는데 재현을 잘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랄프 양이 다이렉트 믹싱을 만들었다는 그걸 보면은 사실 수소 흡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피스 에리어는 저희 보면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이제 벌크 퓨리티를 할 때 이제 원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엑스알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짐작으로는 파우더 엑스알지 패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바이 프로덕트가 끼어 있고, 그것이 서피스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마프를 만들고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고압 실린더에다가 마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이제 실험을 하는 걸 시도를 했었고, 작년에 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 실험실에서 얻은 수소 흡착 곡선이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으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데이터인데, 저희가 그 덴시티를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약 2.5배 정도 좀 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실린더에다가 마프를 채우게 되면 마프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기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프 코어 내부에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기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프가 수소 흡착량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실린더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마프를 만들었습니다. 약 800g을 만들고, 이건 기계연구소에서 350바 1.1리터 실린더고요. 그래서 이 피팅 조인트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채웠습니다. 채워놓고 이게 이제 그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스케일업이 저희가 이제 준비생 필요한 게, 스케일업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소량씩 해서 약 10,000개 정도의 반응을 보낸 다음에 이걸 모아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서 울산에 있는 덕양에너전에 가가지고서 직접 여기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입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소수점 채적자까지 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에 60바, 180바 수소를 넣고 빈 실린더하고 마프 체험을 동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다시 하기 좀 위험한 게, 되돌아보면 너무 좀 무모한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포인트를 찍었는데 0점은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그 실제 수소가 들어간 겁니다. 반대가스 이케이션을 코팅을 해봤더니 대략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실망스럽게도 마프를 넣은 게 오히려 별로 수소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아스프에서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한 걸 저희가 찾았는데, 거기는 마프를 채운 게 리터당입니다. 리터당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이 슬라이드가 있길래 다른 이제 실험 데이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이 그걸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서 피팅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앞에 보였던 그 곡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이 두 성분으로 리설브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막5 흡착되는 기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어 부분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약 100기압에서 0.5% 수소 흡착이 기여되는 걸로 봐서 마프가 수소를 흡착을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에는 수소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을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마프고 이게 이제 빈 실린더의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마프 내부의 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프 내부의 포를 전부 다 이제 마프가 수소 흡착하는데 쓰일 거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었고요. 실제로 마프에서 수소가 흡착되는 부분은 프레임워크의 표면이고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빈 실린더랑 같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측정에서는 어떤 이제 효과를 주냐면, 측정에서는 그래보메트릭 메소드로 측정을 하게 되면 보이언시 커렉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쪽 부분은 보이언 커렉션으로 상쇄돼 나가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흡착 장치에서 수소 마프가 얼마나 그 수소 흡착했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레드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은 이 마프를 실린더에 넣고 수소를 주입하게 되면 저희는 보이언시 이펙트를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쓸 수가 있고 이 내부 공간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저온에서 이제 계산한 논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압력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디퓨전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실증 실험을 할 때는 겁이 나가지고 60바까지 딱 넣으면은 몇 초 만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재고 180바까지 그래서 하다가 겁나니까 좀 있다가 또 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실험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일단은 스톱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좀 해가지고서 좀 더 옳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 혼자 저희 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펀드는 수소에너지 사업단에서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